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세계 웨어러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부터 VR, AR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코일9로 보복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자제품 및 웨어러블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 규모는 약 76조 원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9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초기, 중국의 저가 브랜드인 샤오미 미 밴드로 시작해 애플의 에어팟 출시를 계기로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저가형 중국 제품과 애플의 제품이 시장을 장악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웨어러블 시장에 참전하였지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야와는 달리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갤럭시 버즈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이루면서 처음으로 2위에 올라섰습니다. IDC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웨어러블 출하량은 1억 4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 점유율의 28%가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35%의 성장을 나타내며 중국 샤오미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1.3%로 1위 애플과의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애플이 큰 위기에 빠지면서 삼성이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에게 최근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생겼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은 소송과 벌금 부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얼라이브 코어는 지난 25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얼라이브 코어는 지난 2012년 애플보다 먼저 웨어러블용 심전도 심박수 측정 기술을 개발했는데 애플이 앱스토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사실상 이 기술들을 뺏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얼라이브 코어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규정 위반으로 갑자기 삭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인데요. 이 업체는 지난 4월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의 심전도 판독, 심박수 분석 기능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애플워치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최근 미국 내외 여러 기업들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보안을 항상 강조해온 애플이 최근 중국 정부에 고객들의 데이터 관리 권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엄격한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CEO가 직접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내부 문서와 전 현직 직원 17명, 보안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애플이 중국 당국의 개인정보 검열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고객 데이터 통제권 대부분을 중국 당국에 양도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뉴욕타임즈는 애플의 타협으로 중국 정부가 수백만 건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2017년 6월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애플이 사이버 보안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폐쇄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중국 현지 법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보안을 내주고야 만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판 앱스토어에서 다수의 앱을 검열, 제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고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앱은 5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최상위 가치로 내걸며 테러범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플이 중국에게 굴복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도 바꾸지 않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겼다. 애플이 개인정보를 내줬다는 건 이제 다 내준 거와 마찬가지다. 중국이 묻은 애플 제품은 이제 쓰고 싶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삼성이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성이 구글과 손잡고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최근 삼성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용하던 타이젠 OS 대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삼성 타이젠은 독자 OS인 만큼 연동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애플에 비해 생태계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통합 OS 플랫폼 탑재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삼성의 통합 OS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선보이는 갤럭시 워치 4부터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1위를 굳히기 위해 또 한 번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될 전망인 디스플레이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 디스플레이 위크 2021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S 폴더블입니다. 안과 밖으로 두 번 접히는데 화면을 최대로 펼치면 7.2인치까지 커지게 됩니다. 두 번 접으면 기존 스마트폰처럼 작아지게 되는데요. 뒤이어 모니터와 태블릿을 자유롭게 변환하는 17인치형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LG전자의 롤러블과 유사한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화면 아래 카메라를 숨긴 UPC 디스플레이 등 총 4가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은 신제품 공개 외에도 올해 전 세계 화두로 자리 잡은 기업의 ESG 경영에서도 엄청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서 은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그동안 OLED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 사용된 화학 용액에 은이 섞여 있었지만 추출 방법이 어렵고 부작용이 커 사실상 은을 폐기해왔습니다. 삼성은 오랜 연구 끝에 염화 나트륨과 환원제 등을 활용해 순도 99.99%의 은 분말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폐기물에서 은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올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폐용액에서 재활용하는 은의 양은 연간으로 환산해 2.5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은 환경에 기여하면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연금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폐기물에 섞여 그대로 버려지는 자원을 되살려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삼성, 애플 등 IT 업체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화웨이는 흙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곤경에 처한 중국의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대신 쓰기로 한 독자 OS 훅멍의 상표 등록에도 실패하면서 신제품 출시까지 함께 연기되었습니다. 훅멍에 대한 상표를 다른 업체가 미리 등록하여 화웨이가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상표가 있다고 해도 화웨이에서 무슨 수로 제대로 된 모바일 OS를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미련이 남은 화웨이는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당에 충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인데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는 러시아 업체 캐비어와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 메이트 40 프로 공산당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산당 에디션은 마오쩌둥 에디션, 덩샤오핑 에디션, 창립 100주년 에디션 등 총 3종으로 출시됐습니다. 스마트폰 후면에 18K 금으로 제작된 마오쩌둥의 부조 초상화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 영원히 번영하는 중국이란 문구가 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한화로 무려 2,8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삼성은 두 번 접히는 폴더블 폰을 만들고 폐기물에서 은을 추출해내고 있는데 화웨이에서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제품을 내놓다니 동시대를 사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한때 삼성을 잡겠다던 화웨이였는데 이제는 수준이 떨어져 삼성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돼지 사육, 물고기 양식, 탄광 사업 등 매번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들고 나오는 화웨이가 또 어떤 신사업을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